이거 절대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려 계신 분은 대응하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리드 프레임입니다. 리드 프레임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 부분이 리드 프레임 부분이에요. 일단 시장 전망을 볼게요. 이 시장 전망은 리포트를 보고한 게 아니라 전자공시에서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는 시장은 여기까지 갈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5.7%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2.08% 상승이 될 것이다. 이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데 2020년도 12월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품들의 이제 주요 현황을 보면은 리드 프레임이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그 다음이고, 번외로 기타 부분에서는 체온계 부분도 있더라고요. T1 밴드라는 체온계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등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점유율은 이렇습니다 라고 다 나와 있어요. 해성DS가 7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변동폭은 있었고요. 그냥 7위는 아니고요. 리드 프레임이 EL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하지만 이제 SLF 같은 경우에는 5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위는요, 뭐 리드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거를 다 합쳤을 때, 그랬을 때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처도 역시나 이제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뜯어서 나온 건데요. 일단 매출의 94% 이상이 해외 매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드 프레임의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3개의 기업이고요. 조립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5개 기업입니다. 실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라던가 인건비를 이유를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 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 전방 시장의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가 되고 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2020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이 기업이 정말 안 좋아서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아킬레스처럼 나오는 부분이 바로 환율과 구리 가격이에요. 원재료가 되는 구리와 환율에 대한 변동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YOY 대비해서는 10.4% 올라갈 것이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4월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1월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 조달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왜 장기적 조달을 원하고 있느냐? 뭐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기술이 더 격차가 올라가서 이걸 점차적으로 받는데도 시간이 한 거의 4배까지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서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쇼티지 현상이죠. 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장기 발주 비중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용 리드 프레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17% 증가한 1811억 원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수익성이 이로 인해서 작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0.4% 올라갈 것이다, YOY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도 제가 같이 가져갔는데요. 리드 프레임에 대한 매출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0년도 3분기까지의 내용인데, 고객사라던가 차량용 매출액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선만 보고 놓자고 하면은 4분기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월 리포트인가 거기서도 이 표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따가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3월 리포트를 딱 봤더니 YOY가 29%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공급 부족이 지금 극심하대요. 기존의 리드 타임이 4에서 6주인데 16주까지 늘어났어요. 이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3분기까지는 늘어난다.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분기까지는 들고 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쇼티지 현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리드프레임 시장의 점유율은 지금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67%에 달하는 고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해소되면은 성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죠. 하락이 되거나 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저는 3분기까지는 가져가라. 왜냐? 일단은 지금 기다리는 수주가 있으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에 리포트에서는 2021년도는 매출 컨센서스가 9%가 상회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하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이 지금 증설 중이지만 1분기에는 그 증설분이 방영되지 못할 것이다. 매출의 규모는 그래도 제품 믹스 개선으로 봤을 때는 더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4월까지 구리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타격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량이 더 감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매출액이 13% 상향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지표가 이런 거더라고요. 영업이익률과 환율 차이, 환율과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 가격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성 DS는 구리와 환율에 좀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고 YOY 대비해서 28%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3% 하회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증가된 모습 보였고 YOY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전방 시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이 YOY 대비해서는 40%가 상승이 되었고,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30%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이 YOY 대비해서는 21.9%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난 6개월간은 70%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와 증가세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풍산을 예를 들었죠. 구리 가격 올라가면 풍산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의 원재료가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100원인데 100원으로 했다고 할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100원에 만들었어. 10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팔았는데 이게 재고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재고가 많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1000원으로 올랐어요. 10배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원으로 만들었던 것들, 이 재고들이 1000원에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쇼티지 현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타격이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저는 리포트를 보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런 영향이 있구나. 소규모 증설이 일어났었을 때 리드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510억에서 2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40%, 20% 늘어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전에 터틀님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얘네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쇼티지 기간은 저는 적어도 3분기까지로 봐요. 왜냐면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아까 전에 터틀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오류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이거를 보는 것보다 다른 애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얘를 보면 좋긴 하겠죠. 근데 주식은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이 지금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더 벌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예. 그랬으면 전 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이제 4월에 또 같은 날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YOY 대비해서 30%의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전방시장의 호조에 따라서 리드프레임이라던가 패키징 모두 성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130억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는 3분기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3분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요 표를 보시면 알아요.
매출에 대한 추이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은 2021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여기를 보면은 확실히 2020년도보다 높아지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2021년도 리드프레임의 비중이 살금살금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차별화되는 것이 패키징 기판 쪽이거든요. 패키징 기판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3분기까지는 그래도 증가를 하는데 4분기부터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알뜰매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분기 때 사셔가지고 3분기까지는 가져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의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는 해성DS가 그래도 영업이익의 퍼센트가 그래서 1% 상승하는데 국내 기업으로 봤었을 때는 높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감히. 왜냐면은 대덕전자 봐보세요. 1이 안 돼요. 심택 봐보세요. 물론 나 심택 가지고 있어. 대덕은 아니지만 나 심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택은 0.7%예요. 상승률이. 근데 해성DS는 1이에요. 그럼 제가 왜 여기서 해성DS를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요거를 보고 제가 국내 기업 중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이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진투자증권이 실적 나오기 전후로 해가지고 숫자가 바뀌었어요.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유진투자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물론 유진투자 하나만 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증권사에서 실적이 나오기 전후로 했었을 때는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늘어났다라는 거에 저는 좀 더 큰 의의를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상승률은 내년에는 13% 증가가 돼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일날 기준입니다. 22일날 기준으로 해서 EPS가 1764원이에요. 그리고 업종 PER이 20.97입니다. 이걸 곱하면은 36,991원 이렇게 나오는데